경동하우징. 안녕하세요. 경동하우징 양승원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의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드리는 댓글 읽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주희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더러 골프의 주인장 김주희입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 하면서 댓글 많은 거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응원 메시지, 또 웃음 맞추기 이런 댓글 수가 많으면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채널이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가끔씩 궁금한 것도 올려주시는 분들, 또 제안해 주시는 분들 한 목소리 한 목소리 귀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 또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저도 궁금한 거 질문해도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주희 씨께서 건물에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댓글 읽기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도 함께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가시죠. 야,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을 쏙쏙 뽑아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 오래된 건물에는 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도 저희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이 빠질 수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놓이게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이 달려있네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물의 계단 뒤쪽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보통 설치하긴 하고 만약에 그 화장실이 엘리베이터 사이즈보다 좀 작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홀 부분을 함께 철거를 해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홀 부분에 아예 놓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 건물에 놓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놓을 수 없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다만 어디다 놓을 거냐, 뭐 임대 부분을 할애해서 놓을 거냐, 화장실에 놓을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 어떤 건물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없다. 어떻게든 만들어준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또 함께 볼게요. 요즘 도시 건물들에는 주차를 위한 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런 카 리프트는 오래된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카 리프트는 어떻게 교체하시나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사실 뭐 대부분의 건물들에 약간 중형 이상의 건물들은 이제 카리프트가 기존에 운영하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카리프트 업체에 요청하셔서 교체를 하셔도 되지만 사실 이 카리프트라는 게 앞에 부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측면, 폭 같은 경우도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업체에만 이제 요청을 하셔서 교체를 하시면 상당히 한계가 있고 저희와 같은 종합 건설업체에 의뢰를 하시면 이 사이즈를 이제 더 키울 수 있을 거잖아요. 이 벽을 뭐 철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쵸. 요즘 또 차들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커지기도 하고 옛날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카 리프트는 또 작아서 뭐 SUV는 뭐 출입이 안 됩니다. 이런 문구가 써져 있는 것도 봤는데 그걸 경동하우징과 함께 할 경우에는 이 건축 안에 들어가는 공간 크기부터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에 또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경우에는 뭐 높이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폭이 늘어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에 지하층이 안반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리모델링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댓글이었어요. 사실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이제 신축처럼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보이는 부분들은 완전 신축처럼 바뀌지만 사실 그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을 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안반이 있으면 진행되지 못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안반이 있어도 문제가 없고 또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의 장점이라서 신축이 안 되는데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야, 오히려 활용을 할 수 있다. 든든한 답변이었어요. 자, 다음 댓글 볼게요. 경동하우징은 석재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외장재는 뭐
고객분들도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외장재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석재가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서 조금 비싼 외장재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석재가 다른 외장재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변색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석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10년 전에 공사를 했고 10년 정도 지난 현재 모습을 다 네.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참 신기하게도 석재로 그 외관 리모델링을 한 것들은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외장재들은 확실히 뭔가 시간의 변화가 느껴질 만큼 차이가 많이 보여서 역시 석재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석재가 짱이네요. 네. 예, 다음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건물 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있는데 중계기가 있으면 리모델링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라는 댓글이었어요. 저희도 이제 소형 건물들을 이제 진행할 때는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점점 이제 중대형 건물들로 고객분들의 요구가 바뀌면서 이런 중계기가 있는 건물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중계기가 있으면 사실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약간 임대료 같은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있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건설회사 하기 때문에 건설회사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중계기가 있을 경우에는 좀 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뭐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중계기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옮길 수도 없고 예. 네, 또 그 중계기가 그 위치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경동하우징과 상담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네. 이동 중계기 업체에도 한번 네.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네. 자, 다음 댓글은요. 리모델링하면 보통 어떤 업종이 건물에 들어오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저희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린생활시설 그 건물 리모델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근린생활시설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 사옥이라든지 뭐 통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건물 매매나 리모델링들이 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사무실보다는 사옥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 전부터도 꾸준히 있었을 텐데 다른 쪽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런 사옥 리모델링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옥보다는 이제 또 다른 업종들도 더 네. 앞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은 건물을 많이 갖고 계신 분 댓글 같아요. 리모델링을 전문적으로 해서 되파는 것을 앞으로 여러 건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부동산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을 이제 매입하실 때 쓸만한 건물들은 많이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쓸만한 건물을 매매하기보다는 노후된 건물을 매입하셔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예. 다시 사용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뭐 매물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이런 노후 건물들을 잘 골라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앞으로도 상당히 각광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신축해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은 네. 이미 그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네. 노후된 건물 중에 조금 네. 가격이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네. 가치를 높여서 파는 것 네. 그것은 굉장히 앞으로도 발전 전망도가 높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거 제일 많이 궁금한 오늘 질문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대략적인 리모델링 공사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사실 금액이라는 부분이 네. 여러 가지 참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쵸? 사실 공사 금액이라는 거는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사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공사 범위가 뭐 부분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엄청 큰 공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부분적이면 공사 금액이 작아질 것이고 공사 범위가 엄청 커진다고 하면 공사 금액이 엄청 커지겠죠. 근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는 공사들 같은 경우에 연면적 한 250평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이 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신축 같은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5억에서 한 10억 사이 정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범위가 좀 넓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공사 범위가 정해지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그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신 거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생각했던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올드한 좀 노후된 건물을 잘 매입을 해서 딱 리모델링 비용을 써서 가치가 몇 배가 뛰면 그것만큼 최상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일이 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뭐 신축 가격이 워낙에 올라서 그래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Q&A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본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알차고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사실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답변드리지 않았던 조금 다른 내용들을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셨으면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2-3년 후에 미래 건물주로서 경동하우징에 제가 건물 하나 들고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럼요. 경동하우징 화이팅! 화이팅!